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뭐냐면, 그래서 배우고 있는 게 세 번째 단원 배우는 중이에요. 우리가 한 달 반 정도, 한 2달 가까이 됐나? 만난 지가 그 정도 됐는데, 1단원하고 2단원을 끝났고 3단원 하는 중입니다. 계절의 변화. 계절의 변화를 배우는 중이고요. 지난 시간에 한 번 수업했어요. 한 번 수업해서 계절의 변화를 공부하기 위해서 좀 알아야 될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하늘의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늘의 구조, 다시 말해서 하늘에 있는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을 쭉 연장하면 커다란 가상의 구가 나와요. 그 가상의 구를 천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한 커다랗게 그린 가상의 구, 어떤 공 모양의 구를 말하는 거죠. 지구를 중심으로 그려놓은 가상의 구를 천구라고 한다. 천구의 구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천구의 구조. 자, 천구의 구조에 대한 내용들은 아까 말한 그 동영상 사이트에 올려놨으니까 다시 한번 못 들은 사람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들어주고요. 좀 혼동되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한 누구도 다시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전 세계인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맞죠? 좀 뻥쳤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계절의 변화만 배우려면 지구의 공전에 대해서만 배우면 되는데, 공전에 대해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구 전체의 운동, 지구의 운동 전체를 배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구는 2가지 운동을 합니다. 자전도 하고요, 공전도 해요. 그래서 계절의 변화는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계절의 변화는 지구의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공전만 배우지 않고 우리는 자전까지도 배울 거예요. 물론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자전에 대해서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자전도 지구에서 일어나는 운동이기 때문에 배워두면 중학교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폭넓게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지구의 자전에 대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배우도록 할게요. 자자가 무슨 자자예요? 스스로 자자. 스스로 움직이는 걸 자전한다고 표현합니다. 자전한다고 표현하고요. 자, 지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쁘게 생겼죠? 지구가 안 이뻐요? 이쁜데. 자, 지구는 이렇게 동그란데 실제 완전히 동그랗지 않아요. 적도 쪽이 약간 더 부풀어 있는 모양입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배우면 이런 모양이에요. 뭐가 좀 더 길어요? 옆에가 좀 더 길죠. 왜 옆에가 좀 더 길어졌을까요? 바로 자전 때문에 그래요. 봐봐. 선생님이 팔을 벌리고 초당 1200번을 돌아요. 미친 거죠. 초당 1200번을 돕니다. 그지? 그럼 팔이 어떻게 될까? 팔이 빠져버립니다.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팔이 푹 빠져버릴 거예요. 왜 그럴까요? 팔이 안 빠지는 거예요? 아파서 빠져요. 휙 돌면은 바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작용하죠. 이 힘을 원심력이라고 해요. 이렇게 회전하는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 그치? 이렇게 회전하면은 이 팔이 바깥쪽으로 힘을 받아요. 근데 엄청 빨리 돌면 그 힘이 더 세겠죠. 팔이 푹 빠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지구가 엄청나게 빠르게 돌아요. 엄청나게 빨리 왔네요. 자, 누가요? 깜짝이야. 모자를 벗으니까 모자를 못 들고 있는지 몰라. 근데 마치 모자를 쓴 것 같아요, 오늘. 지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전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원심력이라는 힘이 작용해서, 이렇게 원심력이 작용해서 요 적도 쪽이 약간 더 이렇게 부풀어 있는 모습이 된 거예요. 자, 왜 부풀었냐? 너무 빨리 회전하기 때문에 바깥쪽이 힘을 받아갖고 쭉 부풀어진 겁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거 응용해서, 이거는 좀 참고로
토성이죠. 토성. 우리 하늘에 떠 있는 행성 중에 토성 있잖아. 아름다운 고리가 있는 토성. 토성은 이렇게 생겼어요. 토성 고리가 있는데 완전 납작해요. 얘는 왜 이럴까? 거꾸로. 아니 기울어져서 기울어져서 납작해진 거야? 방금 배운 원리에 의한다면 자전 원심력? 원심력이 지구보다 더 맞아. 커서 지구보다 원심력이 더 크려면 더 빨리 빨리 돌아야 됩니다. 자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거예요. 지구를 중심으로 또는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 8개 행성이 있거든요. 수금, 지화, 목토, 천, 해. 그래? 8개 행성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빠른 자전 속도를 자랑하는 게 토성입니다. 가장 빨리 돈다는 건 가장 옆으로 많이 찌그러져 있다는 뜻이겠죠. 그지? 그래서 요 행성들을 그릴 때 찌그러지게 그리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그 행성들 각자의 자전 때문에 그래요. 자전 때문에. 그래서 그 자전에 대한 게 행성들의 그림에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찌그러진지에 대해서 원리를 좀 설명을 했습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게 되게 평평해진 정도라 그래서 이거 참고로만 들어봐요. 얘를 평평해진 정도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합니다. 평평도가 크다. 평평도가 큰 이유는 왜냐 하면 뭐 때문에 자전 속도가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겁나 빠르기 때문에 겁나 빠르기 때문에 가장 많이 평평해집니다. 속도가요. 얼마 정도 되냐? 그러면? 우리 지구 같은 경우는 한 KTX보다 빠르다 그랬죠, 선생님. 지구 자전 속도가 KTX 속도보다 빠릅니다. 한 300km 정도? 300km/h 정도. 1초요? 아니에요. 1시간에 300km 가는 거죠. 그 정도 알고 있어요. 실제 구할 수 있지만 구하게 되면 칠판 한가득 숫자가 써질 거예요. 한번 구해볼까? 아니요. 해보자 한번. 해볼까? 네. 진짜지? 네. 해주세요. 진짜지? 후회하지 마. 네. 이거 다 유튜브에 올라갈 거야. 자, 구해봅시다. 좋아. 지구의 반지름은 6,400km입니다. 지구 반지름 6,400km예요. 그렇다면 지구의 중심부터 앞에 요 곡선 있죠.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입체가 아니라서 이렇게 생긴 요 곡선의 길이를 구할 거예요. 곡선의 길이를 구할 겁니다. 길이를 구할 건데 일단 요 전체 요 원의 둘레를 원의 둘레가 지구의 둘레죠. 그치? 지구의 둘레 그릴게요. 원의 둘레 그리고요. 지름 곱하기 2파이 r로 구하죠. 그래서 2파이 r 맞죠? 2파이 r 뭐 집어넣어야 돼? 2 곱하기 3.14 곱하기 파이가 r이 얼마예요? 이건 뭐 6,400km죠. 아 그럼 얼마 나올까? 이런 자 계산기 좀 꺼내주세요. 6점 계산기로 계산해줍니다. 죽었어. 다 죽었어. 실제 얼마나 도는지 계산해줄게요. 6,400km. 딱 계산기 쪽이야. 얼마 나와요? 2 곱하기 3.14 곱하기 64 00 헐 그냥 아, 킬로미터 192. 4만 192 4만 40.192. 19 2 40.192요. 40.192? 아니요 그냥 아니잖아. 4만 192km 그냥 아니야? 길어서 이렇게 한 거죠. 4만 192km 나오죠. 네. 4만 192km. 다시 말해서 이 전체 원의 둘레가 4만 192km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구의 자전 속도. 자전 속도는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는데 지구는 하루에 24시간 동안에 한 바퀴 돌죠. 하루에 한 바퀴 돌잖아. 하루에 한 바퀴니까 하루에 2시간입니다. 24시간 동안에 360도 도는 거죠. 그러면 1시간에 몇 도 돕니까? 15도 도는 거예요. 1시간에 15도. 1시간에 15도 도니까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 한 15도 정도의 각도에 해당하는 요 원의 둘레를 지나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지구를 위에서 바라본다면 지구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한 바퀴 쭉 도는 거잖아. 한 바퀴 도는 거지. 한 바퀴 도는 거리가 4190km를 도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초한 일이야. 한 바퀴 도는 거리가 4192km인데 이 전체 길이가 4192km인데 그 중에서 15도에 해당하는 이 길이만큼 도는 거지. 맞아요? 1시간 동안에. 그러면 요게 24시간 동안에 4192km를 돈다면 1시간 동안에는 아니지 360도를 돌 때 4192km라면 15도를 돌 때는 몇 킬로미터를 돌까요? 이거 계산합니다.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기 때문에 4192 곱하기 15는 360 곱하기 x가 나와요. 그러므로 x는 해보세요. 4192 곱하기 15를 360으로 나눈 값만큼 돌게 되겠죠. 요게 1시간 동안 도는 거리입니다. 요거 계산해주세요. 이렇게 나온다. 얼마야? 1674 나오네요. 약 1674. 1675 아니에요? B가 알았어요. 약 1675. 이게 x가 뭔 값이에요? 킬로미터 값이죠? 1675km입니다. 그치? 선생님이 잘못 말했네요. 1시간에 1675km 간다는 거예요. 1시간이에요? 그치? 1시간에 1615. 왜? 15도라는 요 값이 1시간 동안 가는 값이잖아. 근데 KTX보다 빠르다고 했지만 KTX가 200km라면 28에 16, 8배 빠릅니다. 이래요? 그럼 토사 이게 지구 자전 속도예요. 대박. 지구 자전 속도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지구가 한 바퀴에 도는데 우리는 못 느끼잖아. 못 느끼지만 얼마의 속도로 돌고 있다는 거예요? 1시간에 1675km를 가는 속도예요. 그러면 지구 자전에 내 몸을 맡기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00km 정도 된대요. 그지? 400km니까 446. 서울에서 부산 왔다가 오는 거죠. 1시간 동안에. 1시간 동안에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1시간이면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은 간단하게 갔다 올 수 있겠네요. 자, 지구의 전속도 실제 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할만하나요? 아니에요? 네. 자초한 일입니다. 자, 어쨌거나 지구 전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거 좀 기억해봅시다. 1675 기억해봅시다. 실제 한번 구해봤어요. 이걸 하려는 게 아니라 왜 나 이런 거 시켜? 이런 걸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선생님이 알고 계실 줄 알고 잠깐 딱 말씀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 거야? 아니 선생님 몰라. 이거 어떻게 외워요? 다 구해봐야 돼요. 그냥 굉장히 빠르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지구 자전속도 구해본 건 아마 처음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지? 앞으로도 이런 거 잘 안 구합니다. 잘 안 구해요. 어쨌거나 그러면 지구의 자전은 원심력 때문에 원심력이 발생하고 원심력 때문에 지구가 좀 이제 완전 공 모양이 아니라 적도 쪽이 약간 부풀어있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구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지금부터 정리할 거예요. 지구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 자, 간단한 현상으로 여기에 태양이 이렇게 있고요. 태양이 있고요. 지구가 이렇게 있다면 지구를 반으로 탁 나눕니다. A쪽 면은 태양빛을 받는 면이죠. 하지만 B쪽 면은 태양빛을 받지 못하는 그림자가 지는 면이죠. A쪽 면은 어떤 시간이 되냐? 낮 시간이 되고요. B는 밤 시간이 돼요. 그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낮이죠. 근데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요딴 식으로 도니까 요렇게 도니까 그러니까 곧 우리나라는 어디권으로 들어옵니까? 밤권에 쏙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태양이 여기 있어. 낮이었다가 추워 밤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또 낮이 되죠? 밤이 됩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뭐가 반복됩니까? 낮과 밤. 그렇죠. 첫 번째 낮과 밤이 반복됩니다.
이게 첫 번째 현상이에요. 지구 자전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낮과 밤이 반복됩니다. 같은 말로 뭐예요? 해가 떴다가 졌다가 떴다가 졌다가 합니다. 이거랑 이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지? 낮과 밤이 반복됩니다. 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현상. 지금부터 좀 중요한 일을 할 거예요. 자, 별의 일주. 별의 일주 운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좀 긴장해줘야 됩니다. 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줘야 돼요. 별에 대해서. 별. 별. 별은 별자리 알아요? 별자리? 별자리? 네. 하늘에 있는 별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별자리를 좀 공부해본 사람들은 모양만 보고도 별자리가 무슨 별자리인지 알죠? 네. 근데 그 별자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별자리는 이 별자리 하나 있어요. 이렇게 생긴 별자리가 있습니다. 아 이거 뭐야지? 7개다. 7개. 북두칠성. 정답! 북두칠성이에요. 이거 이어보면은 마치 국자 또는 주걱 모양을 갖고 있다 해서 북두칠성이라고 합니다. 북두칠성. 북두칠성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북두칠성입니다. 그런데 내가 1월 달에 하늘을 봤더니 북두칠성이 딱 보여. 북두칠성이다. 근데 한 달이 지나서 2월 달에 또 밤하늘을 봤더니 북두칠성 모양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이 모양은 안 바뀌어요. 모양은 안 바뀝니다. 물론 위치가 처음에는 여기 있다가 그 다음에는 좀 일로 이렇게 내려올 수는 있지만 이 모양 자체는 안 바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어요. 별은 우리한테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멀리 있죠. 멀리 있습니다. 멀리 있어. 봐봐. 선생님이 개미 한 마리를 키워요. 너 되게 활발합니다. 개미가 책상 위에서 막 돌고 있어. 가까이서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이렇게 도는 게 보이죠? 그치? 개미가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면서 뺑글뺑글 돌면서 막 돌고 있어요. 미친 개미죠? 그치? 돌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개미를 행성이라고 한다면 행성이 자전하면서 공전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이 개미를 내가 어디서 보냐? 63빌딩 위로 쫙 올라가서 그 개미를 바라봅니다. 어떻게 볼까요? 잘 안 보이는데 정말 눈이 좋아도 그 개미는 요만한 공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맞습니까? 요만한 공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 저 위에서 보면 그 공간 자체도 그냥 점으로 보이겠죠. 이 책상 말이야. 그 점 위에서 놀고 있는 거죠. 결국 그 개미는 그 점 위에서 놀고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해됩니까? 너무 멀리서 보면은 아무리 크게 놀고 있더라도 너무 멀리서 보면은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멀리 있으면 그냥 거기서 이런 거야.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돌고 있는데 멀리 있으면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야. 해봐. 이렇게 돌고 있는 겁니다. 그냥 점에 불과해요. 맞습니까? 그냥 점이에요. 이 모든 별들 다 지구처럼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멀리 있으니까 어떻게 보인다? 그냥 그 자리에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별자리가 바뀌지 않는 거야. 봐봐. 별들도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운동하고 있어요. 그럼 별자리가 자기 마음대로 했죠. 그죠? 야, 오늘 이렇게 했어. 야, 그것도 북두칠성이야. 그것도 북두칠성이야. 이러면 안 되죠. 북두칠성은 항상 이 모양이어야 해서, 근데 항상 별자리가 자기 모양을 유지하는 이유는 뭐다? 너무 멀리 있어서 제 아무리 많이 운동하고 있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어렵지 않죠? 별들은 그래서 박혀 있어야 합니다. 하늘에 어디에 박혀 있어야 돼? 천구의 한 지점에 탕탕탕탕탕 박혀 있어야 합니다. 맞죠? 박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볼게요. 근데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럼 별은 움직여야 돼, 안 움직여야 돼? 안 움직여야 돼. 그치? 너무 멀리 있으니까 안 움직여야 되죠. 그런데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루 동안 하루 일자 주자가 뭐냐? 선생님 그거 운동 아니에요? 운동 맞아요. 저기 횡동이라고 선생님이 나 운동자를 운동. 더 빨리 써서 그래요. 운동입니다.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운동하잖아. 운동자예요, 운동자. 아 운동입니다. 일주 운동. 자, 하루 동안 주자가 무슨 주자냐면 달릴 주자예요. 여러분들 혹시 사자성어 중에 이렇게 돼 있는 알아요? 달릴 주자 알아요? 주마간산. 이렇게 돼 있는 거네요. 몰라요. 주자가 달릴 주자. 하루 동안 달려가는 운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밤하늘을 바라봐. 밤하늘입니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 떠 있어요. 우와, 진짜 예쁜 별이다. 저 별을 아름다운 별 이별이라고 하세요. 슬픈 별이네요. 저 슬픈 별 이별이라고 합시다. 선생님 표정이 너무 그리고 딱 천구의 북극에 떠 있는 별이 하나 있었죠. 뭡니까? 북극성. 북극성도 찾는 법을 좀 나중에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북극성 옆에 이별이 떠 있어요. 슬픈 별, 이별이 떠 있습니다. 슬프겠죠. 이별이 떠 있습니다. 그럼 이 별은 가만히 그 자리에 박혀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별이 움직여요. 움직입니다.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 별이 움직여요. 이 움직인 각도가 15도만큼 움직였어. 몇 시간 동안? 1시간 동안 15도만큼 움직였습니다. 별이 움직인 것도 이상한데 1시간에 15도만큼씩 움직인 것도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원리예요. 이 형광등 움직여 아니면 박혀있어? 박혀있죠. 별이라고 생각합시다. 선생님이 형광등을 바라보고 있네요. 형광등이 내 이마에 있죠. 그치? 근데 내가 뭐합니까? 나는 지구에 서 있는 사람이잖아. 자전하죠. 자전을 자기가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죠? 형광등을 바라보고 있는데 자전을 못 느껴. 저 형광등이 오른쪽으로 자꾸 움직이네? 나도 예전에 달도 막 내가 맞아, 자기가 그치. 움직여가지고 나도 달이 깜짝 움직이는 줄 놀랐어. 알았어. 형광등이 움직인 거야? 내가 움직인 거야? 나도 뒤까지 왔어. 내가 움직인 거죠. 알겠어요. 자, 내가 분명히 이렇게 움직였는데 마치 형광등이 오른쪽으로 움직인 것처럼 보인 거죠. 똑같습니다. 별은 그 자리에 박혀 있는 건데 내가 자전하니까 자꾸 오른쪽으로 가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내가 자전하기 때문에 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죠. 그걸 뭐라고 한다? 별의 일주 운동이라고 해요. 별의 일주 운동. 하루 동안의 움직여. 근데 봐봐. 별이 얼마의 속도로 움직일까요? 지구의 자전 속도만큼 움직이죠. 맞습니까? 당연하지. 별이 움직이는 이유가 지구의 자전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만큼 별도 움직이겠죠. 맞죠? 그래서 1시간에 몇 도 움직이는 거야, 별이? 15도 움직이는 겁니다. 문제입니다. 어떤 별을 봤더니 이 별이 여기 있던 별이 우와 45도만큼 움직였다. 나는 이 별을 몇 시간 동안 관측한 것이냐? 정답! 3시간 동안 관측한 겁니다. 맞죠? 1시간에 15도씩. 그렇죠. 45도니까 총 3시간이 걸린 거겠죠? 그죠? 얘를 만약에 하루 종일 360도로 관측한다면 얘 한 바퀴 뺑 돌겠죠? 하늘에서 뺑 도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기를 계속 노출 상태로 놓고서 찍으면은 이렇게 아름답게 돌고 있는 모습을 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책에는 그런 모습이 안 나오지만 정말 미안하지만 다음 장 넘겨가고요. 다음 장 넘겨서 밑에 나와 있는 그림이 그 아름답게 움직이는 별의 모습입니다. 이게요? 지금 이게 이게 무슨 아름답게 움직이는 별의 모습이에요. 자, 그냥 찍찍찍인데 그거 말고 이 밑에 있는 거. 이게 하나 더. 자, 거기 가운데 있는 P라는 별이 뭡니까? 기준이 되는 별. 북극성이에요. 북극성은 움직이죠. 피가 어디 가운데 P 있죠, P. P점. 네. 북극성이죠? 북극성을 중심으로 다른 별들이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이 지금 세타라는 각도만큼 돌았다면 그에 해당하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문제입니다. 4시간 동안 노출시켜서 북극성 주변의 별을 찍어본 모습이라면 세타는 몇 도일까요? 60도겠죠. 곱하기 15도 하면 되겠죠. 정답. 세타는 60도입니다. 라고 하시면 60점. 근데요, 이거는 뭐예요? 어떤 거? 큐? 0. 0? 세타. 이 각도를 임의의 각도를 세타도라고 하자 표현합니다. 세타. 임의의 각도, 세타. 임의의 각도를 표현할 때 우리는 x도 이렇게 하지 않고 각도는 특별히 세타라고 표현해요. 세타. 읽을 때는 세타라고 읽어요. 세타가 아니고요. 세타가 아니고 세타가 아닌데 왜 세타예요? 세타가 아니라고 세타. 아, 세타라고 세타. 그거 무슨 영어에서 막 발음. 그거는 이제 번데기 발음이죠. 번데기 발음. 번데기도 세타라고 부르지 않나? 잘 모르겠네. 그렇구나. 번데기도 세타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별의 일주운동이 왜 나타나는지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조금 재밌는 그림을 그릴 건데 여러분들 정말 잘 이해해야 됩니다. 또 있대요. 선생님, 어? 지구하고 응. 그 별이 다 움직이는데 별만 보이는 게 움직여요? 별만 보이는 게 움직이냐? 이게 무슨 말이지? 아니, 그 지구도 자전하고 어. 별도 자전하잖아요. 같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하잖아요. 동시에 하면 속도가 다르지. 별하고 지구하고 이렇게 선생님이 자전 속도가 똑같다고 하셨잖아요. 뭐하고? 자전 속도 지구하고 별하고 지구. 아니지. 자전 속도는 다르지. 아까 뭐 토성 같은 경우 굉장히 빠르게 된다 그랬잖아. 네. 자전 속도가 같다는 얘기는 한 적 없는데? 자전 속도가 같은 게 아니라 그냥 그막 봐봐.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 있죠?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만큼 그 별이 움직인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 별이 실제로는 안 움직인 게 자전한 게 아니죠. 실제는 안 움직이는데 형광등이겠죠. 형광등이 내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움직인 속도만큼 얘가 오른쪽으로 같은 속도로 쭉 움직이죠. 난 별들 1676도라. 지구 아니에요. 그거는 다르지. 그거는 지구의 속도를 계산하는 거고 지금 말하는 건 자전 속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함에 따라서 그 별이 어떻게 보이느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이느냐. 그래서 내가 왼쪽으로 자전한다면 쟤는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 이건 자전이 아니죠. 그냥 이동이죠. 무슨 운동? 일주운동입니다. 일주운동. 그럼 자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일주운동이라고 부릅니다. 하루 동안에 움직이는 양이니까 일주운동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여기까지 좀 할만합니까? 괜찮겠어요? 오케이. 자, 지금부터 어마어마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 보세요. 먼저 뾰로롱 맨 끝에 별이 달려있는 어떤 긴 막대가 있어요. 우리 요술봉이에요. 요술봉이죠. 요술봉입니다. 요술봉을 내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술봉 옆에다가 이렇게 실을 매달아서 조그만 별을 하나 달아요. 실로 달려있는 별이야. 그리고 이 요술봉을 돌립니다. 휘리릭 돌려요. 그래서 별이 어떻게 됩니까? 별이 회전하겠지, 이렇게. 회전하겠지. 어떻게 회전합니까? 회전하는 방향은 얘가 이 줄의 길이만큼 반대로 가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별은 잘 상상이 안 가. 회전하겠죠. 휘리릭 돌겠죠. 이렇게 휘리릭 돌겠죠. 그지? 별 모양이 상상이 잘 안 가. 자, 그 다음 잠깐만 봐. 조금 더 길게 실을 연결하는 녀석을 또 휙 돌립니다. 그러면은 얘는 또 반대 방향으로 줄의 길이 이만큼 돼서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겠죠. 요 1번 별과 2번 별은 휙 돌리면은 동시에 돌아요? 아니면 1번이 더 빨리 돌고 2번이 천천히 돌아요? 1번이 더 빨리 돌아요. 생각해봐. 빨리 돌아요. 둘 다 실에 매달고 같이 휙 돌린 거잖아.
그 아, 1번은 똑같이. 짧은 같이 돌죠. 봐봐. 둘 다 줄에 매달려 있고 휙 돌리면 휙 돌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휙 돌 거 아니야. 휙 돌 거 아니야. 아. 그지? 동시에 돌죠? 줄이 길던 짧던 간에 돌리면 쭉 돌 거 아니야. 쭉. 그지? 이거 이해됩니까? 네. 둘은 동시에 돕니다. 1번 별의 속도와 2번 별의 속도는 같다는 얘기죠?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그대로 접목해서 지구에 접목할 건데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자전축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리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자전하는 축이 이렇게 있겠죠? 자전축. 자전축을 쭉 연장해서 거기 있는 별이 뭐예요? 북극성이죠. 이게 뾰로롱 요술봉이에요. 요술봉. 자, 요술봉 끝에 있는 요 별은 내가 아무리 돌려도 움직여 안 움직여. 거기서 돌죠 그냥. 그치? 네. 마찬가지입니다. 요 북극성도 지구가 아무리 돌아도 그냥 그 자리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 그림 어디 갔어? 그림에서 그 P라는 별이 중심이 되고 그 옆에 있는 별들만 겁나 돌고 있죠. 네. 그 이유가 뭐냐? 이거랑 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지구 자전축이 있기 때문에 자전축을 기준으로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얘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요. 그치? 그래서 북극성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 별이기 때문에 그 별을 따라가면 그냥 북극을 만날 수가 있죠. 길잡이 별입니다. 길잡이 별. 나한테 북쪽이 어딘지를 알려주는 길잡이 별이 돼요. 북극성. 저번에 선생님이 길 잃었을 때 그거 맞아. 어느 쪽으로 가면 뒤에서 가면 북극성을 딱 찾았어. 산에서 길을 잃었는데 북극성을 발견했습니다. 북극성이다. 따라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북한이 나온다는 거죠. 동물이 어디서 이런 거야. 그죠? 이제 북극성을 발견하고 이쪽이 북쪽이네. 뒤로 돌아가면서 나오면 이명박 대통령이 오셨으니까 이렇게 안 나왔지. 그래서 북쪽과 남쪽을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길잡이 별이 북극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나라의 위치가 어디냐면 우리나라는 북위 34도에서 40도 정도까지 있어요. 그래서 북반구에 한 요 정도쯤이 우리나라가 있는 위치입니다. 이해됩니까? 그 우리나라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우리나라에 서 있는 사람이 그려질 수가 있겠죠. 그럼 봐봐. 이 사람이 서 있는 곳을 중심으로 저 사람이 지구에 서 있을 때 지구가 둥글게 느껴질까? 평평하게 느껴질까? 평평하게 느껴진다. 왜냐하면 지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지구가 앞에도 평평하고 뒤에도 평평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평평한 선을 그리면 이거를 지평선이라고 한 거 기억납니까? 지평선, 네. 지평선, 평평한 지평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극점이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잘생겼죠? 안 보여? 되게 잘생긴 그래서 선생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장비 전문인가 봐. 장이 심혈을 기울여 그렸는데 이 사람 목이 잘렸네요. 아무튼 지평선을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이 사람의 지평선을 그리면 지평선을 이렇게 그리면 이 사람이 봤을 때 지평선 밑에 별이 있다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땅 밑에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 지평선 위에 별이 떠 있어야 보이는 거죠? 네. 그럼 봐봐. 이 사람을 기준으로 지평선을 그려볼게요. 지평선을 딱 그리면 이렇게 지평선을 그릴 수가 있겠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쪽 하늘이 어느 쪽 하늘이야? 북극성이 떠 있는 하늘입니다. 북쪽이죠. 김정은이가 있는 북쪽이죠. 이제 김정은 그러니까 또 탤런트 김정은 생각한다 또 아니죠. 탤런트 있어요? 김정은 여자? 있잖아. 왜 여자? 북한 아, 도발하면 어쩌려고요. 맞아. 유튜브에 올라가죠 이거. 아무튼 이제 북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북쪽 하늘 바라보고 봤을 때 요 지평선 밑으로 내려가면 안 보이고 지평선 위에 있는 것만 보이는 거죠? 잘 보세요. 그러면 요 북극성에 아주 가까이 있는 요 별은 어떻게 돌까요? 자전축을 기준으로 한 바퀴 돌겠죠. 그치? 그래서 요 그림과 똑같이 이 녀석은 요 거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옵니다. 얘는 그러면 어디 있어도 다 지평선 위에 있죠. 항상 보이겠죠. 하루에 맞습니까? 한 바퀴 도는 거.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야.
지구가 한 바퀴 도니까. 그지? 항상 보이겠죠? 근데 요 별, 약간 떨어진 별. 이 별은 한 바퀴 도는데 어떻게 돼요? 지평선 근처까지 갔다가 지지 않고 돌아오겠네요. 그치? 하지만 조금 더 멀리 떨어진 요 별을 3번 별이라고 합니다. 3번 별. 3번 별은 자전축으로부터 거리가 이만큼이죠. 네. 그러니까 밑으로도 이만큼까지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겠죠. 맞나요? 돌아오겠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옵니다. 다시 말해서 지평선 밑으로 졌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별이 모두 다 하늘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지평선 위에 바로 떠 있는 별들도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까지 온 별입니다. 가는 중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이해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북쪽 하늘을 바라보면 북쪽 하늘은 항상 그 옆에 있는 별들이 북극성 중심으로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맞죠? 근데 이 사람이 북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오른쪽이 무슨 방향이에요? 동쪽이죠. 북쪽을 바라보게 되면은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이고 아래가 남쪽이잖아. 내가 북쪽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오른쪽이 동쪽인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오른쪽이 동쪽 방향이고 왼쪽이 서쪽 방향이고 뒤쪽 방향이 남쪽 방향이겠죠. 이 사람이 동쪽 하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 별이 이렇게 내려가겠죠. 맞죠? 이 사람이 서쪽을 바라보면 내려갔던 게 이렇게 올라오겠죠. 맞죠? 남쪽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 그냥 남쪽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야. 뒤쪽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남쪽은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동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서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본 별들의 움직임을 이렇게 표현해 보면 북쪽 하늘과 동쪽 하늘과 서쪽 하늘과 남쪽 하늘이 각각 보이는 방향이 다릅니다. 자, 이거를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 그림들 되게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나라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지평면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지평면 기준으로 하늘이 이렇게 있는 건데, 하늘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쪽 하늘을 바라보냐? 북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북쪽 하늘을 바라보면은, 자, 여기에 북극성이 있다고 볼게요. 북극성이 여기 있다면,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 뒤쪽이 남쪽이 되겠죠. 이렇게 동과 서와 남쪽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별을 볼게요. 별은 이렇게 자연축이 있으니까 이쪽에 있던 별이 이렇게 도는 거죠. 그러면은 별은 어떻게 되냐? 동쪽 하늘에서 옆에 있는 별. 이 책의 그림이 이거 참 입체적으로 참 잘 그리는데 선생님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들고 있는 걸 보고 동쪽에서 떠올라서 서쪽으로 이렇게 지고 있는 그림, 동쪽에서 떠올라서 서쪽으로 이렇게 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돌고 있다는 뜻이죠. 북성 중심으로 별들이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잖아.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그림이에요. 입체감이 느껴지나요? 네. 여기가 아니다. 이렇게 여기서 떠서 이렇게 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요거 지금까지 좀 알겠네. 그죠? 이렇게 동쪽 하늘에서 떠올라서 서쪽으로 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동쪽에서 떠올라서 서쪽으로 집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도 동에서 떠서 서로 지잖아. 네. 태양이 직접 움직이는 게 아니죠. 지구가 움직이니까 동에서 떴다 서로 지는 거잖아.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다 박혀있고 고정돼 있지만 지구가 움직이니까 모든 게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달도 동에서 떠서 서로 져요. 태양도 동에서 떠서 서로 져요. 모든 별들도 동에서 떠서 서로 집니다. 자, 그럼 이거를 각각의 하늘을 바라볼게요. 북쪽을 바라봤을 때
동쪽 바라봤을 때 동쪽을 바라보면 오른쪽 위로 떠오르죠. 근데 서쪽을 바라보면 왼쪽 아래로 내려가죠. 입체감 느껴집니까? 내가 동쪽을 바라본다면 오른쪽 위로 막 떠오르잖아. 이 안에서 이쪽 왼쪽을 바라보면 서쪽을 바라보면 오른쪽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는 그림이죠. 입체감 느껴집니까? 그리고 남쪽을 바라보면 남쪽은 그냥 이렇게 슉슉 옆으로 쭉쭉쭉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 보이는 거잖아. 이거 좀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본 각각의 방향을 암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동서남북법입니다. 동서남북에서 보이는 모습이에요. 북쪽 하늘은 뺑뺑뺑 돌죠. 왜? 좀 주워줘. 더 떨어집니다. 주워주세요. 동쪽 하늘은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요. 서쪽 하늘은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죠. 오른쪽 밑으로, 오른쪽 위로 떠오르고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죠. 남쪽 하늘은 그냥 지나가고요. 북쪽 하늘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요거를 암기해야 되는데 암기하는 방법은 롤러코스터법이에요. 롤러코스터. 그거 아니야? 그거 이상 목소리 나는 거. 롤러코스터가 뭐냐면 청룡열차 같은 거 있잖아. 그지? 그거 그런 거 탈 때를 생각하면 돼요. 자, 그거 뭐 이걸로 이렇게 갖다 해서 되게 자 먼저 레일을 따라서 내가 청룡열차를 타고서 벌벌 떨면서 띠기띠기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막 천천히 엄청 띠기띠기 올라가요. 띠기띠기 올라가서 가장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갑자기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막 떨어져요?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떨어지다가 잠시 평온을 찾는가 했더니 곧 돕니다. 그죠? 맞죠? 네. 요게 롤러코스터를 탈 때 이렇게 되죠. 올라갈 때는 무서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무서워.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롤러코스터법인데 이걸 그대로 접목하면 돼요. 얘가 동, 서, 남, 북입니다. 딱 맞죠? 아, 그래요, 진짜. 딱 맞죠? 동, 딱 맞죠? 동서남북법이 얘기하면서 롤러코스터를 이용하면 우리나라의 각 하늘에서 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동쪽 하늘은 항상 오른쪽 위로 떠오르고요. 서쪽 하늘은 항상 오른쪽 밑으로 져요. 남쪽 하늘은 항상 이렇게 지나갑니다. 네. 지나가고 북쪽 하늘은 항상 반시계로 돌고 있어요. 이제 이런 모습들을 기억하는 방법들이에요. 자, 지금 방금 11개 별의 일주운동들을 좀 얘기해봤고 위도에 따른 별의 일주운동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나라에서의 일주운동을 좀 알아봤어요. 우리나라에서의 일주운동의 모습을 좀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정리하면 동서남북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뭐로 암기했습니까? 롤러코스터법으로 암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이 만든 건 아니고요. 어떤 유명한 어떤 천문학을 연구하시는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쭉 우리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른 위도를 살펴볼게요. 다른 위도. 우리나라는 밑에 되게 다채롭게 보이죠. 다채롭게 이렇게도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되게 다채롭게 보이는데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잘 봐봐. 자, 저 그림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 방금 한 거고요. 만약에 딱 적도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적도에 있는 사람은 지평선을 그리면 되게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네요. 지평선을 그리면 거기서 이렇게 지평선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별이 자기 머리 꼭대기로 쭉 떠올랐다가 밑으로 쑥 집니다. 쭉 떠올랐다가 쑥 져요.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져요. 혹시 이해됩니까? 모든 별이 그렇게 떴다가 그렇게 질 수밖에 없죠.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이 적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느냐?
첫 번째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맨 밑에 그림 있죠? 수직으로 떴다가 수직으로 집니다. 이죠.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별들이 여기 있는 별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 머리 위로 이렇게 수직으로 떴다가 수직으로 지는 겁니다. 쭉쭉 떴다가 지는 거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반대로 또 이 딱 북극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일까? 북극에 서 있는 사람. 북극에 서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이렇게 또 지평선을 그린다면 모든 별들이 자기 위에서 뺑뺑뺑뺑 돌고 있죠. 보입니까? 모든 별들이 뺑뺑뺑뺑뺑 돌고 있는 거예요. 어느 쪽 하늘을 바라봐도 다 뺑뺑뺑뺑 돌고 있습니다. 보입니까? 이게 바로 극지방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표현되어 있죠. 우리나라만 좀 다채롭게 보이죠. 다른 지역들은 이렇게 자기만의 위도에서 보이는 모습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요 극지방과 적도지방은 상대적으로 좀 쉬워요. 근데 우리나라가 좀 다채롭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시험 문제에 가장 잘 나와요. 우리나라는 근데 쉽게 이런 법을 배웠죠. 롤러코스터법으로 동서남북으로 연결해주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 이런 문제 나옵니다. 사진 한 장을 주고요. 어떤 사진이요? 별 사진. 별이요? 아름다운 별이 다음 그림은 어떤 별을 4시간 동안 노출시켜 찍은 사진이다. 이 별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면 4시간 동안 움직였으니까 전체 움직인 각도도 알 수가 있겠죠. 60도 움직였죠. 60도에 해당하는 만큼 움직였을 것이고 보니까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고 있네. 어느 쪽 하늘을 바라본 모습입니까? 서죠? 서쪽 하늘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서쪽 하늘을 바라본 거니까 이제 울랄라 세션과 같이 바라봤겠네요. 울랄라 세션과 함께 서쪽 하늘을 같이 바라본 거예요. 올라를 사진이 뭐예요? 잘 모르면 넘어가고. 이게 왜? 되게 슬픈 하늘입니다. 이 하늘. 왜? 왜? 노래 있어? 올라가 세션이 서쪽 하는 노래를 부르고 아는 사람은 알죠. 이제. 자, 그래서 어느 쪽 하늘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오른쪽 밑에 내려가니까 롤러코스터 법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고 내려가고 있지. 서쪽이구나. 만약에 그림에서 이런 그림을 줍니다. 그냥 지나가요. 어느 쪽 하늘이야? 남쪽 하늘. 그리고 하늘에서 뺑뺑뺑 돌고 있어. 어느 쪽 하늘? 북쪽 하늘. 뺑뺑뺑 돌고 있어. 북쪽 하늘이지. 네. 그림만 보고도 이제 어느 쪽 하늘인지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배운 것들의 기본이 되는 그림이 무슨 그림이야?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뾰로롱 요술봉 있죠? 요술봉의 원리와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기억을 해줘야 돼요. 요 별들은 왜 그러면 회전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지구가 자전하니까 지구 자전 속도와 같은 속도로 돌겠죠. 그래서 모든 별들이 뾰로롱 요술봉에 달려있는 모든 별들이 같은 속도로 도는 원리가 같다고 말했어요. 누가 뾰로롱 요술봉 얘기하면서 이런 걸 설명하겠어? 나만 하는 뾰로롱 요술봉. 네, 아주 이해가 잘 되죠? 뾰로롱 요술봉. 아주 신기해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맨 앞장의 내용은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시간이 벌써 1시간이 쭉 지나가네요. 뒤에 나와있죠? 우리나라에서 본 별의 일치운동 모습 동서남북이 쭉 정리가 되어 있고요. 하나만 더 하면 우리 자전 끝나요. 자전 끝냅시다. 하나만 더. 되게 쉬워요. 세 번째 현상입니다. 인공위성의 서편 현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선생님이 모르는 단어 밑줄 그으라고 했을 때 서편 현상에다 다 밑줄 그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서편 현상이 뭔지 몰라서. 자, 우리나라를 지구를 하나 그려볼게요. 지구. 여기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있습니다. 우리 별 1호를 띄웠어요. 야, 너 인공위성 너는 우리나라 위만 지나다니면서 우리나라 사진만 찍어서 보내. 너의 임무야. 네. 인공위성을 띄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공을 이렇게 인공위성이 돌고 있어요. 인공위성이 돌고 있습니다. 삐리리리. 인공위성이 우리나라의 상공을 이렇게 돌고 있는